일단 간단히 제 소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 저를 뭐 보는 분도 계실 테고 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예,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뭐 이 짐작이 안 되네요. 예. 예, 저는 이렇게 생겼고요. 예, 40, 30, 20이라는 숫자로 저를 항상 소개하곤 합니다. 예. 40은 제 나이가 40대고요. 30은 예. 하지만 제 몸은 30대입니다. 그다음에 아직 제 가슴 속엔 이루지 못한 꿈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은 20대로 살고자 합니다. 예, 그런 장항사 박경영입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제가 항상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뭐 학생들 만나서 이렇게 연수나 강의를 하면 꼭 이 얘기를 먼저 합니다. 을사오적의 버금가는 강사 삼적이 있다. 을사오적은 다 아시죠? 정말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예, 정말 적 중에 적이지 않습니까? 이 오적의 버금가는 삼적이 있거든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예, 정해진 시각에 맞추는 강사, 많은 걸 전달하려고 하는 강사, 한 번도 재미를 주지 않는 강사. 예, 저는 이런 강사 되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오늘도 이 세 가지 예, 삼적이 되지 않도록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보니까 16시 4시까지더라고요. 네, 절대 4시까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시까지 하면 선생님들 얼마나 또 지루하시겠습니까? 예. 이제 또 제 얼굴도 알려지고 하셨으니까 선생님들 저를 많이 미워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 만나면 또 저를 비습하실지도 모르니까 예. 4시 이전에 마치고 쉬는 시간 조금 더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찌 보면 예, 제가 이 소개할 선발 계획과 요강보다는 우리 뒤에 우리 온센트 전영희 교감 선생님께서 이렇게 안내해 주실 GED 관찰 추천 시스템이 좀 더 중요한 내용이 더 실질적인 측면에서 더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전 오늘 요 순서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의 영재교육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요. 예, 그다음 또 우리 대부분 교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또 이렇게 처음 또 이 일을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교사 관찰 추천제가 어떤 건지 또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과정이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최근에 제가 받았던 몇몇 지휘사항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구원님께서도 이렇게 막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별로 교재는 다 발송이 되었을 겁니다. 혹시라도 아직 받지 못하신 선생님 계시다면 한번 행정지원이라고 하셔서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도착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밴드 가입 꼭 부탁드리고요. 교재에도 그 주소랑 QR코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를 통해서 질의응답 주고받고 소통한 창구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선생님들 교재를 보시다가 혹시라도 치명적인 오타를 발견하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쿠폰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꼭 실수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미리 제가 좀 자진 신고를 한다면 교재 32쪽과 33쪽 한 먼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오타 수정을 좀 먼저 안내 드리고 하겠습니다. 정보영재 교육원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편집하는 과정에서 실수해서 수학이라고 했더라고요. 예, 표 안에 있는 수학이란 말을 정보로 좀 다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과정이어야 되는데 또 제가 실수로 1에서 3학년 과정이라고 기재를 했더라고요. 1학년 과정으로 좀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학교 홈페이지에도 이 선발 요강 제가 보내드린 한글 파일을 탑재하신 분이 있다면 요 한 네 군데 정도 조금 수정해서 홈페이지 다시 게시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외에도 혹시나 교재 보시다가 정말 치명적인 오타가 발견돼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꼭 선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관 명칭 혼동하시는 분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어린이 회관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계신데 예, 어린이 창의교육관이라는 거. 또 과학교육원이냐 창의융합교육원이냐 헷갈리신 분 계신데 지금은 창의융합교육원입니다. 그다음에 또 미래교육원, 교육연구정보원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현재는 교육연구정보원이라는 거요. 기관 명칭에 혼동하지 마시라는 점 한 번 더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나중에 제가 안내하다가 말씀드리겠지만 학교별로 추천 인원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8월 31일 기준 학년별 학생 수입니다. 이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영재 기관에 어느 영역에 몇 명을 추천할 수 있는지가 다 정해지거든요. 이 자료를 제가 조만간에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다 이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행여나 학교에서 그 학생을 추천함에 있어서 조금이나 생길 수 있는 그런 오류의 가능성을 좀 제거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한번 제가 조사를 할 테니까 미리
8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학년별 학생 수를 미리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집계할 때 좀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순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부산의 영재교육 현황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들을 한번 간단하게 읽어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영재 학급, 그다음에 직속 기관이랑 특목고에서 운영하는 영재 교육원, 그다음 또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재 교육원 이렇게 크게 세 꼭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주목할 부분이 우리 앞서서 이렇게 소개해 주신 우리 연구원님도 여기 계신데 영재교육진흥원이라는 존재입니다. 뭐 아직 모르시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전국 유일한 교육청 출연 기관입니다. 영재교육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연구 활동도 진행하고 있고 때로는 국가 차원의 어떤 프로젝트도 진행하는 등 정말 우리 부산이 자랑할 만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재교육진흥원 때문에 우리 부산이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영재교육을 이끌어가는 넘버원 도시가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학급별로 보면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중학교 과정이 조금 더 특화되어 있고 좀 비중을 크게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영재학급이라고 보일 겁니다. 영재학급, 소프트웨어 영재학급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창의재단에서 지원하는 어떤 국가 차원의 영재학급이고요. 그다음에 또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이런 영재교육원도 있습니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대와 부경대에서 과학영재교육원, 정보보호영재교육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자, 이 영재교육원은 우리 부산 교육청과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청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영재교육원입니다. 그다음 기관별로 한번 살펴보면 앞쪽에는 이 네 개는 우리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입니다. 네 개의 직속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오른쪽에는 특목고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기관입니다. 과학고 2개, 국제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5개 지역 교육청에서도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 5개가 있겠죠. 그다음에 아까 소개해드렸다시피 부산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과학영재교육원도 있고 부경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 중, 고등학교를 통틀어서 영재학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되게 다양하고 풍부하게 우리 부산에서는 영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원을 기준으로 종합해보면 총 61개 기관이고요. 되게 많습니다. 357학급 6,685명입니다. 네, 자, 이거는 정원 기준이고요. 실제 뭐 현원을 따진다면 이것보다는 조금은 줄어들겠죠. 어쨌든 되게 많은 인원에게 영재교육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는 점 우리 부산의 자랑입니다. 참고로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2023학년 또 초중고 학생 수가 약 29만 9천 명 정도더라고요. 근데 영재교육 대상자를 이 숫자를 가지고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약 2.2% 정도 나옵니다. 참고로 작년 전국 평균 1.37임을 비교한다면 부산은 영재교육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도심이 분명합니다. 지금 현재 정원은 이렇고요. 6,685명이고요. 하지만 선발하는 인원은 이렇습니다.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교재 52쪽을 보면 전체 선발 인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선발하는 인원은 매년 3,37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발하지 않는 이런 학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요 3,370명은 하반기 2학기에 지금부터 실시될 선발 과정에서 선발할 인원이고, 그다음 또 내년 초 학년도 초가 되면 영재 학급에서 따로 또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6,685명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 부산 영재교육의 대학적인 현황을 살펴보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교사관찰 추천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많은 선생님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뭐 대학적인 현황을 한번 살펴보니 굉장히 연륜이 지긋하신 베테랑 선생님도 계시고 또 2000년생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2000년생이면 정말 찐 새내기 교사시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재 업무를 정말 처음 접하신 분도 계실 거고 뭐 많이 접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처음 접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어, 교사관사 추천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재교육진흥법에 보면 영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능이라는 뭐 되게 다양한 영역을 가리킬 겁니다. 뭐 수학, 과학에서부터 뭐 창작이든 뭐 예술음악 이런 다방면의 재능을 말하는 것이고요.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좀 추상적이고 모호한 정의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많은 선생님들 대부분 다 잘 아시고 계실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렌줄리라는 학자 아실 겁니다. 렌줄리라는 영재 관련 학자가 영재성의 정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평균 이상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높은 과제 집착력과 높은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영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동의는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보면 이 평균 이상의 지적 능력 같은 경우는 어떤 뭐 단순한 검사나 뭐 일회성의 검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과제 집착력이나 높은 창의성 같은 경우는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즉, 이 영재성이란 거는 단기간의 관찰과 평가로는 사실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일회성의 평가로는 판별하기 어려운 이 지적인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혼합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때로는 보면 이렇게 꼭꼭 숨어있는 영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정말 그 학생의 잠재력이 무한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평가만으로는 영재를 발굴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 관찰 추천제가 필요한 겁니다. 자, 교사 관찰 추천제 개요를 살펴보면요. 자, 교사가 영재성 있는 학생을 장기간 관찰한 후에 장기간 관찰을 해야 됩니다. 장기간 관찰한 후에 영재교육기관에 추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어, 잠재적 역량은 뛰어난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친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있고요. 그다음에 단순한 지필 평가만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우수한 역량을 지닌 학생들이 분명히 많을 거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찾아내고 선발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사관자 추천제를 통해서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고 또 우리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또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교사관자 추천제가 큰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차라리 그냥 일회성 평가가 오히려 더 공정한 거 아니냐, 더 객관적이고 신뢰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근데 그렇게 접근해 버리면 현실적으로는 결국 영재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다 키워진 영재밖에 생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경제적인 능력이 경제 능력이 조금 뭐 나은 그런 가정의 부모님 밑에서 큰 학생들이 대부분 다 뽑히게 되겠죠. 오히려 그게 또 공정성을 해치는 일일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교사관자 추천제가 시행된 지 거의 한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정확한 시기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런 교육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과거와 지금 현재 교육적 패러다임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 어찌 보면 교사관자 추천제는 수행평가와도 어찌 보면 좀그 결을 같이 한다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지긋하게 그 학생을 살펴보아야 그 학생이 진짜 진면목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진짜 숨어있는 잠재력도 발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시, 어, 어느 작가분의 시인지 다 아시죠? 예, 나태주 시인의 풀꽃입니다. 그죠?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행여나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이 나태주는 아닙니다. 예, 이 나태주 시인입니다. 예. 아, 저분이 나태주 시인이어서 하시는 분 분명 있을 거예요.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 저분이 나태주 시인이구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왼쪽에는 나태주 아닙니다. 전체적인 과정은 이렇습니다. 학생이 지원을 하면 그 지원하는 학생 중에서 관찰 대상자를 선정해서 교사가 오랫동안 관찰을 하고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준비되어 있는 추천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회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학생을 추천하겠다라고 정하고 영재교육원에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만 모아서 집필평가나 신청 면접 등의 선발 전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교사관자 추천제 누가 해야 될 것인가? 뭐 뻔합니다. 뭐 일단 1순위는 담임 선생님이시겠죠.
그다음 또 뭐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교사도 당연히 해당 사항이 될 것이고요.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라도 교과 전담 제가 있기 때문에 교과 교사도 예, 관찰하시고 추천하시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언제 해야 되느냐? 뭐 당연한 얘기지만 특정 시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일회성의 관찰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무엇을 볼 것인가? 다방면을 보셔야죠. 지적 능력이 뿐만 아니라 얼마나 협동을 또 잘하는지, 창의성은 얼마나 뛰어난지,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또 집중력, 과제 집착력 등이 얼마나 우수하고 뛰어난지 등 다방면의 능력을 관찰하셔야겠습니다. 저는 크게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관찰하면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관찰 누가 기록부입니다. 말 그대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누가 교사분이 관찰한 기록을 그냥 솔직 담백하게 그냥 기록해 나가시는 겁니다. 특별한 형식 없이 그냥 선생님께서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고 보신 그 결과를 계속 누적해서 기록해 나가시는 거죠. 이게 관찰 누가 기록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다 잘 아시는 체크리스트입니다. 대부분 다 잘 아시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관찰하고자 하는 중점 항목별로 5단계 내지 7단계 척도로 체크하는 표 다 아시죠? 선생님 개별적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되고 또 GD 시스템에 들어가면 또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표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크게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학생을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관찰 체크리스트는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학교에서 정한 문항을 사용하셔도 되고 선생님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 영역, 특정 과목에 대해서 학생을 관찰하겠다. 그럼 선생님 개별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항을 개발하셔서 만드시고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교사 관찰 추천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공개교육 대상자 선발 과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선생님 가지고 계신 교재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페이지도 소개해드리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전형별 추천 기준입니다. 자, 크게 보시면 일반 전형과 사회통합 전형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은 말 그대로 일반이고요. 사회통합 전형은 우리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대상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전형이 있고 추천 종류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추천, 특별 추천. 일반 추천은 말 그대로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특별 추천은 자격을 갖춘 학생에 대해서 이루어진 추천입니다. 자,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영재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중에서 수료할 예정이고 같은 영역으로 이제 다음 학년으로 뭐 다음 학교급으로 이제 진급하고자 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런 학생이 특별 추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공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부산으로 이제 이사 오시는 분들 을 대상으로 특별 추천 대상자로 이렇게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는 이런 13개 기관에 종사하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이사 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이런 13개 기관이 다 이전을 했거든요. 또뭐 조사해 보니까 새롭게 이전할 계획이 있는 기관은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뭐 근무지 순환이나 이런 형식을 통해서 부모님이 이사를 오시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학생들도 특별 추천 대상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특별하게 양산에 있는 영천초등학교도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금정군 노포동 두구동 그 위쪽에 있는 학교인데 소재는 양산시지만 학교 배정은 금정구에 있는 학교로 배정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 학생도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는 조건에 대해서는 교재 10쪽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크게 기회균등 대상자, 사회 다양성 대상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은 필히 이 전형을 통해서 추천을 하는 게 당연히 더 유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전형도 있습니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보다 좀 더 일찍 이 학교 밖 청소년 전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국에서 4개 시도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청소년에게도 영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산은 영재 교육에 있어서만큼 정말 앞서간 도심이 분명합니다. 이 일은
동네 교육지원청에서 담당을 할 거고요.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과는 뭐 상관이 없는 일일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니고 있는 일단 학생 자체가 이미 뭐 학교 밖 청소는 아니니까요. 예, 요거는 예, 선생님과는 뭐 크게 상관이 없는 일이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추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일반 추천과 특별 추천. 일반 추천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학년별 학생 수에 따라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수가 정해지는 겁니다. 당연히 그 학년의 학생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추천할 수 있는 학생 수도 많아지겠죠. 그럼 특별 추천은 예, 자격만 충족되면 제한 없이 추천할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조건은 일반 전형이든 사회통합 전형이든 똑같습니다. 참고로 교재 53쪽을 보시면 요 기관별 그다음에 학년당 학생 수별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기준을 한 페이지에 요약 정리해 두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서 예, 학생들 추천하는데 오류나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각 영재교육원별 요강에도 다 요 내용은 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53페이지에는 그냥 한 페이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둔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항상 이거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추천이든 어떤 전형이든 교사 관찰 추천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교사 관찰 추천제는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베이스고 사회통합 전형이냐, 뭐 일반 추천이냐, 뭐 특별 추천이냐, 그거는 그냥 종류와 자격의 문제일 뿐입니다. 어떤 전형이든 어떤 추천이든 교사 관찰 추천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거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5페이지 유의사항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영재교육 지원하실 때 한 개의 기관, 한 개의 영역이 기본 원칙이지만 우리 부사는 좀 특별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학과학에 한해서만큼은 수학과학에 한해서만큼은 두 곳에 중복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초등 같은 경우는 어린이 창의교육관에서 운영하는 초등 영재교육원과 지역 영재교육원의 동일 영역으로 중복 지원 가능하고 중등 같은 경우는 과학영재교육원, 창의융합교육원에서 하는 과학영재교육원, 부산과학고영재교육원, 일과학고영재교육원 중에서 하나 택하고 그다음 지역영재교육원에도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군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부산만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교재 49쪽에 보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몰라가지고 지원하지 못했다 하는 학생이 없도록 잘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뭐 당연한 얘기지만 다른 영재교육기관에 뭐 이미 합격한 게 있다. 이미 또 진급 예정이다. 재원 예정이다. 그러면 당연히 지원 안 하는 게 상식입니다. 뭐 두 개를 지원해서 두 개 합격한들 두 개 그 영재교육기관을 수료한다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예. 중복 지원해서 중복 합격했다. 근데도 뭐 하나 취소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 합격 이후라도 예,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6쪽부터 소개되는 추천 일정입니다. 표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9월 1일에 선발 요강이 다 발송이 되었고 뭐 어제 오늘 아마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를 하신 학교가 이제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하셔야 될 일은 이겁니다. 게시랑 홍보는 이제 하셨을 테고 학교 추천위원회를 이제 구성하셔야 됩니다. 학교 추천위원회는 교장 선생님이 위원장님이시고 6명 내지 8명 정도로 구성되는 영재교육원의 영재교육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셔가지고 추천 계획도 수립하고 관찰위원, 즉 교사분들을 선정하신 일을 이번 주에 하셔야겠습니다. 인원은 이렇게 뭐 권장은 하고 있지만 학교 여건에 따라서 이 인원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사분들 수가 적으면은 이걸 만족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거고요. 뭐 교사 수 넉넉하다면 충분히 쉽게 만족하겠지만 그다음 외부위원 한 명은 좀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매년 어느 학교에서는 꼭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왜 우리 아이가 선정되지 않았느냐. 꼭 민원을 받는 경우가 꼭 있더라고요, 보면. 어, 그 위원회에 그
심사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 막 이렇게 따져 묻는 분도 계시고. 자, 이럴 때 외부 위원이 한 분, 한두 분 계신 것과 계시지 않은 것은 아마 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외부 위원 한 명을 꼭 좀 넣으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물론 학교 여건에 따라서 뭐 융통성은 발휘할 수 있겠지만 말이죠. 어쨌든 이번 주에 학교 추천위원회 구성하시고 예, 학생들에게 학부모님들에게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번 주 하실 일이고요. 그다음 다음 주에 실습 연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초등은 12일 또는 13일 두 날 중에 하루 오시면 되겠고 예, 중등은 14일 오시면 되겠습니다. 요 신청은 저희가 받았는데 뭐 인원수를 적절히 배분해 보고 너무 특정 날짜에 많이 몰렸다면 조금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또 별도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오시면 실제 이제 GED 영재교육 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사용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또 관찰 그 추천 교사가 해야 될 일, 또 학교 추천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재 업무가 처음이시라면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 부분은 최초 저희가 세웠던 계획과는 조금 바뀐 부분입니다. 최초에는 학부모님들을 어떤 한 자리에 모셔놓고 설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지원청별로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학부모님들 모시고 설명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좀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소 섭외 문제나 또 학부모님들이 또 참석을 못 하시는 경우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영재교육진흥원 유튜브 채널에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참 이렇게 되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뭐 굳이 사전 예약이나 뭐 지원 신청 필요 없이 요 기간 중에 유튜브 채널 접속해서 원하는 시간대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최초 계획과 달라진 부분이라서 학부모님들부터 문의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잘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가정통신문 나갈 때도 이 부분 꼭 안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희망하는 학생이 GD 시스템에 접속해서 지원을 합니다.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고요. 기간은 반드시 준수하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지원이 되지 않을 겁니다. 먼저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파악을 하시고 학생들에게 그 매뉴얼을 한번 안내해 주십시오. 그 선발 공고와 함께 학생들에게 필요한 매뉴얼도 다 나가 있을 겁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학생이 직접 회원 가입을 하고 절차에 따라서 내가 어느 기간에 어느 영역에 지원할 것인지 지원을 하고 지원서 출력해서 학교에 가지고 와서 뭐 담임 선생님이든 네, 교과 선생님이든 이렇게 확인을 시켜 주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선생님 입장에서도 아, 이 친구가 지원을 하는구나 인지를 하게 되고 놓친 일이 없게 되겠죠. 이렇게 학생이 지원하는 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 지원한 학생들 대상으로 관찰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지원한 학생이 모두 다 관찰 대상자가 되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개 중에는 정말 장난삼아 지원한 학생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학생은 걸러내셔도 됩니다. 근데 하지만 뭐 어느 학교 얘기를 들어봐도 지원한 학생들은 거의 다 관찰 대상자가 다 선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민원의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항상 이상과 현실은 차이가 있나 봅니다. 이렇게 관찰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9월 27일 끝나고 나면 이제 추석 연휴가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이제 집중 관찰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좀 계획이 변경됐죠. 10월 2일이 이제 또 그 연휴가 되어가지고 이 계획을 세운 거는 그 발표가 나기 전이라서 이렇게 10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추석 연휴가 끝난 후부터 10월 25일까지 열심히 학생들 관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관찰 누가 기록부나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해서 학생들 수시로 열심히 관찰해 주시고 그다음 이 기간 중에 수행 관찰 검사라는 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수행 관찰 검사는 우리 영재교육진흥원에서 영재교육에 경력 있으신 선생님들 모셔서 문항을 개발해서 엄선된 그 문항을 학교로 다 배부해 드립니다. 그럼 그 받은 문항을 가지고 10월 12일이나 또는 10월 19일 중 하루를 택해서 검사를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꼭 실시해 주십시오. 선생님들께서 직접 관찰하시는 요 관찰뿐만 아니라 그 수행 관찰 검사 이런 두 가지가 모두 다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학사 일정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날에는 실시가 불가능한 학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날을 그러니까 지정했고 두 날 중에 하루만 선택해서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문항 형태는 두 날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유출이나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찰 기간이 끝나고 나면 관찰 선생님들마다 이제 관찰 결과를 정리하고 지휘대에 이제 입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 추천위원회에 이제 관찰 결과를 보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26일부터 30일까지 관찰 결과를 GD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추천 학생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갖게 됩니다. 이미 이번 주에 이제 만들려고 했죠. 학교추천위원회. 학교추천위원회에서 그 결과 입력한 자료들 바탕으로 학생들을 심의를 하고 회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추천할 학생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11월 6일부터 11월 8일 3일 동안에 각 영재교육원별로 우리 학교에서 추천한 학생을 이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영재교육기관 어느 영역에 이만큼의 학생을 추천합니다라고. 근데 잘 보시면 관찰 기간이 종료되고 난 후 실제 추천까지가 꽤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거의 한 12, 3일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 의미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만큼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번 더 확인하고 꼼꼼히 확인하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꼭 어느 학교에서는 꼭 민원이 생기거든요. 왜 우리 아이가 대상에서 떨어졌다 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을 여유를 두었으니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꼼꼼히 확인하시고 봤던 한 번 더 보시고 최대한 오류가 없도록 해서 최종적으로 영재교육원의 학생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동안은 저희 교육청이랑 요 GD 시스템을 관리하는 교육개발원에서 이 하루 동안은 자체적으로 또 점검을 하게 됩니다. 행여나 생기는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이 점검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모든 기관에서 동시에 17시에 발표하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또뭐 기관별로 이렇게 발표된 날짜가 막 차이가 났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또 역시 학부모님들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 저쪽 기간 발표인데 왜 이 기간 아직 발표되지 않았느냐. 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는 11월 10일 17시에 동시에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을 제로하고자 도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일정은 그 추천받은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실시하게 될 연계성 검사나 창의적 문제 해결 검사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응시 장소 발표하고요. 12월 1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술영재교육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주 토요일, 그 다음 주 토요일에 2차 전형이나 실기고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예술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다른 영재교육원과는 다르게 이렇게 별도의 과정과 다른 그 전형 일정이 있기 때문에 꼭 선발 여부는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참고로 부산대 예술영재교육원은 전용료 6만 원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2일에는 최종적으로 모든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대상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끝으로 최근에 제가 받았던 몇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뭐 전화 받았던 내용도 있고요. 다음 주 실습 연수 꼭 들어야 되는지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GD라는 시스템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학생들이 접수를 하고 추천까지 그 절차나 그 과정이 사실 작년과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담당하신 선생님들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뭐 이제 올해 정말 처음이다. 또는 뭐 예전에 해봤기 때문에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렇게 선발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받는 것보다 다음 주 있을 실습 연습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네, 가능하면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사 예정이면 어느 학교에서 처리해야 됩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죠. 이 학기 분명히 이사 가고 전학 간 친구들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기준을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10월 31일로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이전에 전학을 갔다면, 그 이전에 전학을 갔다면
전학을 간 학교에서, 즉 전학 후 학교에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그 전학 오기 전 학교에서 뭐 선생님들이 사용했던 그런 관찰 자료 같은 것도 좀 넘겨받을 필요는 있겠죠. 정말 애매한 시기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월 정말 한뭐 27일에 갔다. 그러면 이미 그 학생은 전학하기 전 학교에서 그 관찰 과정을 겪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럼 관찰 선생님들이 자료도 가지고 계실 거고요. 그럼 그런 자료를 넘겨받아서 요청을 해서 전학 후 학교에서 처리를 하는 걸로 하고, 그럼 반대로 이후라면, 그 이후라면, 그 이후라면 전학하기 전 학교에서 처리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은 10월 31일로 하겠습니다. 전학을 가고 나면 학생 인적 사항이 바뀌게 됩니다. A 학교에서 B 학교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처리하시는 게 아니고 어, 그 교육개발원에서 GD 시스템을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수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 사실 영재교육 지원하는 학생이 지역마다 학교마다 차이가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정말 지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가 아프고 그런 학교도 있는 반면 또 거의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몇 년간을 지켜봐왔는데 거의 없더라. 또는 뭐 겨우 많아봐야 한두 명일 것 같다. 그럼 사실 영재고 필요 없는 게 아니냐라고 뭐 문의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래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추천위원회는 구성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올해 사정이 바뀌어가지고 또 지원자가 많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이니 학교 추천위원회는 꼭 준비를 해두시고 구성을 해두시고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많이 물으셨어요. 어, 이렇게 영재교육원을 그러니까 어느 영재교육원을 선호하는지는 뭐 학생마다 학부모마다 차이가 많긴 한데 부산대 영재교육원을 제일 우선적으로 선호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가능하면 부산대 영재교육원에 갔으면 좋겠다 이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냐 하니까 이 교수님으로부터 수업을 받으니까 어, 여기 그럼 지원하고 싶다. 그럼 이중 지원이 가능하냐 물으시는데 어,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산대 영재교육원은 교육청과는 별개의 기관입니다. 교육청과는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제재를 하거나 뭐 관리를 하거나 뭐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 지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규제 방안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군데 다 합격할 수는 없는 거죠. 거의 대부분 그 선발 일정을 보면 부산대 영재교육원에서 합격자를 먼저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중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부산대 영재교육원에 합격을 했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 그 이후의 과정은 이제 안 해야겠죠, 당연히. 네. 어차피 두 개 기관을 다 수료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네, 부산대 영재교육은 조금 네, 특수합니다. 당연히 이중 등록은 안 되는 것이고요. 예. 이 정도가 최근에 제가 받았던 좀 중요한 질문사항을 모아봤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시간은 차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궁금하신 사항, 질의사항 많으실 텐데요. 초반에 안내했듯이 그 밴드를 통해서 질의사항 남겨주시면 최대한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혹시 오류가 없도록 상세하게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